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저자 고석규. 출판 느낌이 있는 책. 2021년 1월 15일 출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는 같은 날에 죽었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6일 출생하여 1616년 4월 23일 사망을 했다. 소설 돈키호테자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1547년 9월 29일 출생을 하여 1616년 4월 23일 사망을 했다. 얼핏 보기에 대문호의 사망일이 우연찮게 1616년 4월 23일이다.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보다 열흘 정도는 더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둘이 사망일자가 같은 것일까? 그것은 셰익스피어는 율리우스력을 따랐고 세르반테스는 그레고리력을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이처럼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전이다. 2000년 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율리우스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1600년이 지나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 달력을 고쳐 지금 세계 달력인 그레고리력을 사용을 하게 했다. 인류가 같은 달력을 사용하고 공유한 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영국은 1752년 처음 그레고리력을 사용을 했고 스웨덴은 1753년, 한국 1896년, 일본 1873년, 러시아가 1918년, 그리스는 1924년에 각각 채택을 했다. 생각보다 인류는 같은 날짜를 센 지 오래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류가 시간을 바라보던 관점은 더 극명하게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동양은 순환적 시간관념을 가졌었다. 윤회사상과 연결된 이런 순환적 시간관념에 비해 이스라엘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직선적 시간관념을 가졌었다. 즉, 동양에서는 시간이란 지난 듯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관념이었던 반면 서양에서는 화살처럼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관념의 차이는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다. 시간이 상징으로 여겨지는 수레바퀴는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순환과 직선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수레바퀴처럼 시간은 순환하는 듯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지만 순환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이란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다만 절대적인 시간은 어느 문화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일정하다. 우리는 이처럼 절대성을 가진 시간을 공간과 연결시켰다. 가령 일광년이라는 거리는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하는 단위가 되었다. 궤동시계는 추가 흔들리며 이동한 공간을 시간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였다. 물시계의 원리도 위치와 공간을 시간으로 연결시키는 장치였다. 1m라는 길이 또한 기준이 몇 차례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시간을 이용하여 절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1983년 국제 도량형위원회 CIPM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7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규정을 했다. 이처럼 시간이 공간과 연관이 되고 절대성을 갖게 되면서 수학과 과학의 영역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시공간의 관념을 예를 들었다. 이 관념은 사실 동양적 사고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우주를 말할 때 그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우와
시간을 나타내는 주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저 태어나 보니 모두가 사용하고 있던 초, 분, 시, 일, 주, 월, 년, 세기의 개념은 태초에 자연에 존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 인간은 이 시간을 길들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상호간의 관념을 연결시켜 하나로 통일하는 거대한 이 작업은 인류를 진일보시켰다. 다만 이처럼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된 단점도 많다. 북에서 남으로 탈북한 새터민을 보면 나만의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시간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용되면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더 구속하게 했다. 시간이 없던 시절 인간의 대부분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충분히 자고 일어났으며 일할 만큼 일하는 자유를 얻었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 시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여유 있는 삶을 동경하는 지경이 됐다. 2022년 새로 출판한 나의 새로운 책인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된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시간이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의하기 나름이다. 그저 아침 기상 시간을 빠르게 앞당기는 일이 부지런함과 성공의 열쇠라고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은 사회가 개인을 통합하고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기계가 억지로 깨워주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애초 자연이 주는 햇빛이 만들어낸 자연광이나 생명이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물이 잠에서 부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상황은 많지 않다. 누구에게나 삶에 적합한 생체 리듬이 존재한다.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민들은 더운 한낮을 피하기 위해 저녁 시간을 현명하게 이용을 했고 농업국가 국민들은 대낮을 피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 휴식을 취하는 하루를 살았다. 선발제인, 후발제어인. 한시에는 선수를 잡으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후수를 잡으면 남에게 제압된다 라는 말이 있다. 시간차에 따라 제압하는 사람과 제압당하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 사회 진화론적으로 근대에는 이처럼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선수를 잡고 문명국이 되었으며 시간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야만이거나 미개문명으로 분류를 했다. 이는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지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황제의 죄인을 이용해 시간을 사용하던 고대에는 무슨 황제 몇몇 년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 이런 시간의 표기법은 미래를 표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시간을 이용했지만 시간은 다시 인간을 길들이며 마치 자연의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인간은 땅의 작물을 통해 길러졌다. 이 작물은 하늘의 영향을 받았고 하늘을 알기 위해 인간은 해가 뜨고 지는 달이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다. 자신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시간이라는 관념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 획일적으로 밥을 먹게 하고 획일적으로 일을 하게 하며 획일적으로 살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칼은 요리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기도 되기도 하며 무기도 될 수가 있다. 시간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스스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일단 424페이지로 된 좀 두꺼운 책인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게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초반에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역사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이 후반부 파트에는 이제 조선의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석규 이 작가님이 이 사학을 연구하신 분이셔가지고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깊이 있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이 조금 더 재밌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 소개 한번 볼게요. 인간이 시간을 발견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뜻이다. 시간을 알게 된 인간은 규칙이 있는 삶을 계획하게 되었고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을 만들어냈다. 또 역으로 과학을 위해 종교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간과 시계를 정의하고 발전시켜 끊임없이 시도를 했다. 뭐 이렇게 뭐 시작합니다. 작가님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셨어요. 그리고 1995년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명예교수라고 하시고요. 이 소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역사 속의 시간 속의 역사. 이거는 제가 제 그 내돈내산해서 산 거고요. 요것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렸나 싶어요. 아까 말했지만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시간과 역사의 여러 모습.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이제 시간에 관련된 이제 인문학, 역사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2부에서는 조선의 역사와 시계들 해서 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칠정산 내편 뭐 이런 거, 서양 신법 역서, 이거 제가 좀 읽기 좀 어려운 느낌. 근데 일단은 1부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제 2부도 재밌다. 이게 조선이 아니고 만약에 고려나 뭐 이렇게 삼국이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역시나 이 네티즌 리뷰 5개 중에 하나는 저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